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오늘 이영래 아나운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이렇게 홀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곁에 이영래 아나운서가 없으니까 조금은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힘이 된다고 하죠. 특히 잔칫날이 더 그렇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지금 전북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비가 내리고 오늘은 맑아서 다행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서 후끈한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전북의 상품에도 관심이 많고요. 전시관에는 현장을 찾은 지역민과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국에서 온 비즈니스 관계자들은 전북 사람들이 보여주는 환대와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오늘 이튿날까지 행사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내일 하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잘 마무리해서 성공적인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소식은요.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영래 씨가 자리를 비우시더니 그 자리를 영상으로 메워주셨습니다. 이영래 아나운서와 황인혜 리포터가 옥상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대체 옥상에서 뭐 하고 놀지 궁금하실 텐데 전주에는 그런 매력적인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저기 하얀 양옥집이 보이나요?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황인혜 리포터가 출동했습니다. 우와,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네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어머! 여기도 열리나 봐요. 우와! 완전 시원하다! 이내 씨! 누가 절 부르는데요? 이거 또 올라가야 돼요? 오늘 등산 코스인가요? 누구세요? 남자가 그대를 사랑. 어머, 영래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에요. 네, 꽃 어때요? 무슨 일이야? 꽃도 들고. 이거 가짜 꽃 아니에요? 아이, 진짜 꽃이에요. 가짜 실험. 또 속았네. 옆에 있길래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오늘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또 여기 옥상이잖아요. 근데 특별해요. 이 주택을 카페로 개조한 옥상인데 어때요? 주변이 다 주택가죠? 오, 주택가구나. 와, 뷰 장난 아닌데요? 옥상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영화 보기 어때요? 포장마차의 낭만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옥상이 이렇게 즐거운 장소였나요? 여러분도 빨리 올라오세요. 옥상에서 놀아볼까? 옥상에서 티타임. 이런 낭만 얼마만이에요. 소소한 행복이 느껴지는 지금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와, 어때요? 원래 도심 속이 갑갑하잖아요. 이렇게 옥상 위에서 이 도심 뷰까지 어때요? 와, 진짜 많은 카페 가봤는데 이렇게 딱 트여가지고 가을 바람도 맞고 심지어 햇빛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그쵸.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힐링이 되죠. 노을 속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는 밤이 찾아오면 또 다른 옥상 놀이터를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 한가운데 영화관이 있다고요? 네, 제작 사무실 겸 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심의 이런 숨은 보석 같은 공간 너무 매력적인데요. 10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에서 예술 영화도 상영하지만 독립 영화도 볼 수 있으니 소중한 곳이죠. 전주국제영화제도 함께하네요. 아늑한 분위기 편안하죠? 와, 이거 너무 편한데 일반 시민도 와서 영화를 볼 수 있나요? 이곳은 일반 시민들도 와서 볼 수 있고요. 영화 제작하는 친구들은 시사회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테이블도 있는 거 보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 봐요. 와인도 드시면서 보실 수 있게 해놓고 네네, 음식들을 드시면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지친 직장인들이 퇴근 후 옥상 영화관으로 오면 아주 좋겠는데요. 어둠을 밝히는 불이 켜지고 영화 플레이 버튼이 눌러지면 우리만의 영화가 시작됩니다. 옥상 텐트 안에서 감상하는 낭만 색다르겠죠? 영화 보고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와, 엄청나게 멋진 이 분위기에서 영화 보고 계시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데서 영화를 보면? 일반 극장에서 보던 것보다 더 새롭기도 하고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더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확실히 분위기가 좀 색다른가요? 네, 근처에서 이런 분위기 내는 극장을 제가 아는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늑한 분위기도 있고 무엇보다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분위기여서 좀 저는 종종 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선 역시 팝콘이 빠질 수 없는데요. 단짠 팝콘 챙겨 조명으로 분위기를 띄운 뒤 옥상에서 영화를 봅니다. 둘이 사내연애 하나 보다. 아, 그런가 보네. 맞나.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밤입니다. 와, 이리 씨 어떠세요? 이 옥상에서 조명과 영화와 맛있는 팝콘까지. 아, 제가 사실 영화관 알바 해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온전히 집중해서 영화를 보니까 아, 이런 게 진짜 힐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보면서 확실히 좀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관 맞아요? 캠핑 온 거 아니죠? 옥상 영화관은 파는 간식도 있지만 음식을 가져와도 된답니다. 뭘 이렇게 많이 따랐대? 향기와 분위기로 낮보다 아름다운 오감이 즐거운 밤입니다. 영화만의 그 어두운 분위기도 있지만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뭔가 좀 더 자유로운 느낌. 진짜 좋은 거는 위에 한번 보실래요? 달이 진짜. 머리 위에 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달빛 영화관이 이런 거구나. 네, 이미 씨, 저희가 방금 옥상 카페 그리고 옥상 영화관 다녀왔잖아요. 네.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에 이어서 이 밤을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죠? 이 밤을 부여잡고 갈 수 있는 곳? 이 밤을 부여잡고 가는 곳! 어이 친구! 옥상으로 따라와! 와, 진짜 이 밤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뭐죠? 아, 또 올라간데 감성이 있어야겠죠. 예. 엘베가 없어서 죄송하대요. 그렇죠. 아, 힘들어. 어떡해. 올라오느라 안 힘드셨어요? 아, 너무 멀어, 높아. 아니,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는 거예요? 낭만 있잖아요. 멋있고. 아마 올라오시면 설렐걸요. 4층이라 너무 힘든데 올라오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아, 후회는 없다. 네. 후회 없어요. 저희 집 올라오면. 후회 없을 옥상 포장마차의 낭만을 아는 사람들. 하루의 피곤을 풀러 이미 자리 잡으셨네요. 이 시대의 청춘들도 함께 모여 즐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모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위기 자체가 옛날 우리 살았던 동네. 지금 이렇게 딱 막힌 그런 공간보다는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선선히 불고 오픈돼 있고 그런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막 시끄럽지 않고. 불을 켜고 손님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데요. 대한민국 포장마차. 요리에 숨은 고수들이 많죠. 선선한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너무 맛있고 포장마차 이모의 음식 솜씨에 반해 젓가락은 쉴 수가 없습니다. 와. 와, 진짜 잘 드시는데요? 아, 근데 진짜 여기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데리고 오면은 바로 그냥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마시면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아. 진짜 맛있게 하는데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바로 저 달이지 않을까. 최고의 안주는 바로 달. 달. 선선한 바람 맞고 맛있는 음식 먹고 경치 구경하고 완벽하네요. 우리들의 추억을 깨우는 장소 옥상. 언제 올라갔었나 아련하신가요? 옥상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지난날의 향수를 떠올리며 웃음이 절로 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우리 같이 놀아요. 행복함이 옥상에 있답니다. I know what I deserve. I deserve the whole damn world. And if you can't provide it,
네, 영상을 보니까 저도 가끔 평상에서 놀던 추억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사실 옥상에서 놀 추억들이 별로 없잖아요. 옥상에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수다도 떨면 참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영래 씨와 이나 씨 참 재밌게 놀던데요. 그날 달빛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이 올해 가장 큰 슈퍼문이 뜬 날이었다고 하는데 휘영청 밝은 달과 가을 밤하늘 참 아름다웠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도시 불빛 사이에서도 별도 찾을 수 있고 달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상은 이 퍽퍽한 일상을 사는 도시민들에게 하늘을 보며 추억과 낭만을 선물하는 공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는 옥상에 한번 올라가셔서 또 하루를 마무리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번엔 퇴근길 소울푸드 또 만나볼 시간인데요. 10월 25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날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날인데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들이 많아서 독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라고 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했기 때문인데요. 독도를 지키고 또 독도를 사랑하는 일은 평소 우리의 관심에서 비롯되겠죠. 이를 실천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고창교육지원청 이재환 장학사인데요. 이재환 장학사는 사회 선생님으로 교직에 있을 때부터 독도에 대한 사랑과 교육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도구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동도구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독도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원동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창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재환입니다. 네, 신청해주신 디베이트 캠프 서류 잘 받았고요. 네, 학교별로 5명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자가 많으면 저희가 별도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은사님 영향을 좀 받아서 따뜻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영선중학교에서 사회교사로 한 15년 정도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번 9월 1일자로 이곳 고창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선중학교 독도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도 하고 또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가려고 합니다. 안녕.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그렇게 만나니까 반갑네. 보고 싶었어요. 동도구는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의 줄임말입니다. 동해와 독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고요. 2012년에 그 시초가 되었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우연히 TV에서 서경덕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 왜곡의 적은 일본 국민도 아니고 일본 정부도 아닌 바로 우리의 무관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내용을 보고 좀 적잖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토관과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독도가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은 일본의 실제 교과서인데요. 사진 속에 표시된 것과 같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올바르지 않은 정보로 학생들을 가리키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의 독도 체험관에 다니면서 잘못된 전시 내용을 바로잡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 독도 알리기 100일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예 1등인 대상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동아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독도에 가서 실천하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도에 대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독도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광주 독도 체험관에 갔는데요. 독도가 고유 명칭이지만 이제 독도 아일랜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에게 요구를 하였고요. 독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잠시 후 독도의 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AI 학습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오늘 퀴즈 해서 맞춘 친구들에게는 독도 지우개를 줄 거야. 뭐라고 나왔어? 수익금의 일부는 독도 후원 기금으로 그렇죠. 네, 수익금의 일부는 독도 후원 기금으로 쓰입니다. 그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죠?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가치와 독도의 소중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날입니다.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는 왜 우리나라 땅이고 왜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도 퀴즈 마칠 준비 됐나요? 네, 그럼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부터 독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1965년 독도에 최초로 거주했던 한국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서정덕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 네, 저는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교사했을 때도 정말 보람된 일이었는데 제가 떠난 이후에도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밝은 것 같아서 정말 교사로서 또는 장학사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학교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줘서 너무 기뻐요.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사랑해요. 자. 독도는 우리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크는 것처럼 독도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또 학생들 가르치려면 또 잘 먹어야 되니까요. 네. 맛있겠다. 냄새가 이렇게 지금 네. 사장님, 여기 장어 1kg만 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이어받아서 이어나가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참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장어 먹고 좀 힘내볼까? 네, 좋습니다. 먹자.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창의 대표 특산물이 바로 풍천장어입니다. 장어는 힘과 활력을 상징하거든요. 업무를 보거나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활력과 힘은 필수거든요.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묻혀서 놓고 이게 또 생강과의 궁합이 좋아. 생강을 이렇게 올려놓고
또 이 집이 특히 이 두릅 장아찌가 최고야. 이렇게. 아무래도 독도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시다 보니까 독도 관련 동아리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고 저도 장학사님처럼 열심히 독도에 대해 공부하고 아이들 열심히 지도하고 같이 손잡고 이어나가면서 저도 장학사님만큼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소울푸드란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를 지키고 알리는 일은 저에게 활력 같은 존재거든요. 저에게 장어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독도 같은 존재입니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앞으로 동아리 활동 잘 부탁해. 자, 힘내서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영선중학교에서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고창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고창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또 대한민국까지 이 독도 사랑의 물결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에 옮겨도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독도를 사랑해주세요!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람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들코락스. Good morning. Good condition. 상쾌한 아침 뭐든 할 수 있지.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장리듬을 찾아주는 들코락스. 신발은 꾸밀수록 더 무겁고 두꺼워지니까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더 편하고 가볍게 신발은 편해야 합니다. 르무통. 당신의 소중한 순간. RSV는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SV,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오늘은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이었는데요. 상강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가을도 이제 우리의 품을 떠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을 가기 전에 아름다운 가을꽃 구경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예쁜 가을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가을에 하얀 눈꽃이 내려앉은 듯한 아름다움, 바로 구절초를 볼 수 있는 정읍인데요.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에는 지금 꽃이 활짝 펴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치러진 구절초 축제에는 꽃이 피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뒤늦게 개화해서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구절초 보면서 가만히 생각에 잠기는 꽃멍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꽃 속에서 산책하고 싶다면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을꽃으로 빠질 수 없는 게 거울 앞에선 누님같이 생긴 꽃, 바로 국화인데요. 국화하면 떠오르는 곳은 익산이죠. 익산에서 지금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7일까지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국화로 꾸민 백제 왕도문도 정말 멋지고요. 한국의 정원, 유럽식 정원처럼 다양한 주제로 꾸민 것도 사람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국화 앞에서 또 사진이 빠질 수 없죠. 남는 건 사진입니다. 인생샷 꼭 남겨보시고요. 여러분도 익산으로 국화 보러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요. 임실의 붕어섬인데요. 지금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가을 꽃들이 만개하고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붕어섬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걸으면서 산책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가을 꽃들까지 활짝 펴 있으니까 더 아름답겠죠? 국화, 구절초, 코스모스뿐 아니라 메리골드, 안젤로니아, 천일홍까지 다양한 꽃을 한꺼번에 보고 즐기는 낭만적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꽃향기가 가득 느껴지시지 않나요?
직접 가서 보면 더 좋으니까요. 이 가을 가기 전에 꽃 따라서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가 바로 가을 해변의 붉은 노을이죠. 우리 지역 부안이 또 가을 해변의 노을이 참 아름다운데요. 조선시대 부안에서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책을 집필하셨을 분을 지금 만나보려고 합니다. 조선의 실학자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반개수록의 저자 유형원입니다. 이하진의 전라도 이야기에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우리 조선 후기의 한 실학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학이라는 것은 이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조선 후기에 새롭게 대두되었던 학궁입니다. 영래 씨는 실학자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나마 아는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죠. 네, 미인전에 가장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학자면 역시 다산 정약용인데요. 오늘은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보다 140년 전에 태어나셔서 반개수록이라는 26권짜리의 대작을 남기신 반개유형원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개유형원 선생님이 터를 잡으신 곳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부안에 있는 변산반도 부근이었습니다. 과거에 그 동네에 우반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우반동의 계곡에서 따와가지고 호가 반개가 되셨죠. 그래서 반개 선생님이 남긴 기록이 원래 이제 제목은 수록인데 나중에 이제 붙인 거죠. 반개를 앞에다가. 부안하면 이 변산반도 채석강인데 맞습니다. 어떤 명당에 자리 잡은 거 아닌가요? 오늘날에는 반개 선생님이 계셨던 초가집은 없어졌으나 이 반개 선생님이 제자들도 기르고 연구도 하셨던 반개 서당이 복원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개 선생님이 원래 부안 출신은 아닙니다. 원래 부안 출신은 아니시고 서울 태생인데 아버지께서 당쟁에 연루되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이분은 이제 벼슬에는 그렇게 크게 뜻을 두지 않고 이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던 이 부안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우반동으로 내려오기 1년 전부터 쓰고 계신 게 이 반개수록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19년 동안 대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19년 동안 이제 집필을 하신 게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반개수록인 거죠. 그렇다면 이 반개수록을 부안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부안에 32에 내려오셨는데 그때부터 10몇 년 동안 계속 집필을 하셔가지고 결국 완성을 하신 거죠. 부안에서. 그렇군요. 명당에 힘이 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부안이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그래서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근데 내용은 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개수록이라는 책 제목에서 수록이라는 것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게 세워라 내워라 쓰신 게 아니라 정말 이 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던 그 대작이 바로 반개수록이죠. 당시 성이 어땠나요? 이게 이 반개수록의 저자 유형원 선생님이 사셨던 시대가 임진왜란과 이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전란을 겪은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고 신분 질서가 어지럽고 그리고 이 기득권들이 불쌍한 백성들의 등골을 막 휘게 만들고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개혁을 위한 방안을 꾹꾹 눌러 담은 책이었던 거죠. 유형원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조선은 이제 농업 국가다 보니까 이 토지 제도에 대해서 유형원 선생님이 접근을 하셨는데요. 균전론이라는 거를 제안하셨습니다. 들어보긴 했어요. 교과서에도 옛날에 나왔습니다. 균전론이라는 것은 이제 농민들에게 일정한 땅을 다 나눠주어서 이 사람들이 자영농이 되게 하고 세금 제도부터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물론 신분제 사회니까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양반이라든가 이런 상민들은 차등해서 줘야 된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곳 꽂을 땅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 땅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런 개혁적인 생각을 하셨던 거죠. 땅이 아예 없는, 남의 땅 빌려서 할 수도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았겠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 현실에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겠죠. 유영원 선생님이 이 노비 세습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비,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써 이렇게 한단 말인가. 노비 세습제도를 철폐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노비들이 재생산되는 이 구조를 막아야 되고 줄여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노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노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임금을 주고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미래에서 온 사람 같은 미래에서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에는 당연한 게 그때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 된 거죠. 뭔가 반개수록을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런 개혁이 실제로 실시됐으면 그 당시 조선에 엄청 큰 변화였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반개수록을 보면서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673년 이 52세의 일기로 반개 유영원 선생님은 세상을 뜨시는데 이 반개 수록이 완성된 1670년 에서 3년 지난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개 수록은 꽤나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다가 영조대에 이르러서 재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뒤늦게 누가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네, 천만다행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정조 임금님도 이 반개 수록이라든가 이 유영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 실제로 실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개 수록에는 이미 정조가 수원 화성을 지을 거라는 것을 예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원의 읍지를 북평으로 옮기고 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 글이 있는데 마치 100년 전에 마치 오늘의 이러한 대공사를 본 것처럼 미리 예견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정조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우리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나중 분들이 보시면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읽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요. 딱 그때 이제 반개 수록을 쓰시면서 항상 부안에 계셨던 건 아니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그때 이 수원에 가보고 여기가 천하의 명당이구나. 여기에 성을 지으면 진짜 잘 되겠다라는 거를 이미 아셨던 거죠. 반개 유영원 선생님은. 유영원 선생님이 실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업적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실학자 하면 대명사로 떠오르는 우리 정약용 선생님도 아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개수록 읽어라. 아버지는 너무 잘 읽었다. 그러니까요. 반개수록 내용이 엄청 방대한데 그런 책을 권장할 정도로 아주 이제 훌륭한 명서를 남기신 건데 부안에서 오랫동안 집필을 하시다가 이제 부안에서 결국 돌아가신 게 우리 유영원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부안에서 안장이 되었고요. 그 안장된 곳을 지금은 임시로 봉분을 봉건한 곳을 우리가 반개 서당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묘소는 어디에 모셔져 있냐면 용인에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까닭은 아버지, 부친, 그 부모님의 선산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후에 이장되셨다. 마음은 뜨겁게 우리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스럽게 글을 남기셨고 반개 유영원 선생님이 사셨던 당대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정약용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이어져서 그리고 또 오늘 2024년 우리가 안방에서 또 같이 유영원 선생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뜻깊고 재미있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부안에서 이런 훌륭한 실학책이 나왔다니 뿌듯합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조선의 발전을 위한 내용인데 요즘 이 19년간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써내려간 책인 만큼 반개수록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또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게 있습니다. 2024 KBO 리그 한국 시리즈가 열리고 있죠. 오늘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우천으로 취소됐던 1차전 경기 마무리가 있었는데 5대1로 기아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응원하는 팬분 많으실 텐데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놓칠 수 없는 즐거움, 이번 주말 여기 어때에서 담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기아의 이바모 파워 히터 이바모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우와, 가슴이 웅장하다. 우리 잘생긴 꽃보모 감독과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코리아 시리즈 진출을 축하드리옵니다. 아니 우리 선수들은 코리아 시리즈 데뷔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신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팬인 저는 열심히 직관 스케줄을 야무지게 짜두어야죠. 여러분들 저만 따라오시면 코리아 시리즈 아주 알차게 즐기실 수 있어요. 우후! 이번 덕질로드는 특별히 타지에서 오는 팬들을 위해 광주 송정역 도착 유스케어 출발로 짜봤습니다. 도착! 야, 이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광주를 찾으신다면 보통 광주 송정역 그리고 버스터미널로 도착을 하게 되시죠. 오늘 광주 송정역으로 도착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따라오셔요. 유스케어는 야구장과 가까워서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광주 송정역으로 오셨다면 바로 앞에 위치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노선이 하나뿐이라 방향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아주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고요. 챔피언스 필드로 가려면 저기 농성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저는 농성역을 잠시 지나 금남로 4가역으로 갈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팬이라면 들려야 한다고요. 야구를 사랑하고 유니폼을 아끼는 팬이라면 꼭 들려야 하는 곳. 어마무시한 경력에 자수집인데요. 알록달록 색색의 실과 재봉틀을 이용해 작품도 만드시지만 짜라란! 유니폼에 받은 선수들의 사인을 자수로 놔주는 사인 자수 성지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팬심을 영원히 박제하고자 소문 듣고 찾아온 이곳입니다. 실들이 가득한 이곳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기아 팬들이 이렇게 옷에다 이렇게 사인을 받아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매직은 이렇게 빨면 지워지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수로 이렇게 거기를 처리해 드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이시나요? 예, 지금 제 오른쪽 이 옆구리에 너무나도 소중한 이 양현종 선수의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친필 사인이라고요. 예. 아주 이런 섬세한 끝에 터치까지도 다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죠. 이 예. 느낌 또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 벗습니다, 사장님. 네. 이 끝에 터치까지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아시죠? 그럴게요. 그 예. 숨결까지 살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유니폼의 디자인에 어울리는 실을 골라 드디어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시즌 중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팬들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신다는 사장님. 자수의 달인답게 뚝딱 작업을 마무리하셨는데요. 다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어머, 다 됐어요? 네, 보세요. 먼저 살펴보죠. 우와! 대박! 어머! 아니, 더 멋져졌는데요? 마음 놓고 빠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제 마음 놓고 세탁해도 되는 거죠? 늘 세탁 안 하고 사인이 지워질라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 야, 이거는 사인 받으면 무조건 와서 박아놔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이 사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완전 멋지죠? 자수로 더욱 완벽해진 유니폼을 입고 향한 곳은
야구장에서 차로 10분 거리 양동시장 안에 자리한 닭강정집인데요. 바삭한 후라이드부터 윤기 차르르 닭강정까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야구장의 꽃이 뭐겠어요? 바로 야구장에서 먹는 치킨 아니겠어요? 야구장 앞에도 팔고 있지만 또 이 기아 팬들에게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있습니다. 저 좀 이렇게 고루고루 섞어가지고 한 팩 만들어주세요. 야구장 안에도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지만 굳이 일부러 이곳까지 와서 포장해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아싸, 오늘은 성공이다. 아,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죠? 우리 기아 덕에 기아 덕이 잘 돼요? 아주 지금 말을 잊지 못하시네. 기아 짱! 무조건 해야만 한다. 사장님한테 무조건 기아 해야만 꼭 한다. 우승할 거예요. 바로 막 튀겨주면서 뜨끈뜨끈한 이 양념의 냄새. 아우, 저 오늘 드디어 성공했어요. 지난번에는 늦게 와가지고 실패했는데 오늘은 아주 든든하게 경기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응원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 드디어 찾은 야구장.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연습 경기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연습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은 수많은 팬들. 역시나 길게 늘어선 굿즈샵의 줄. 그리고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주인공. 야, 챔피언스 굿즈샵 1등! 와, 대체 몇 시에 오면 1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침 8시에 챔피언스 필드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경기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아니, 그런 열정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아 팬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또 달려준 우리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페넌트레이스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까지 다치지 말고 트로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파이팅! 김도영 힘차게 달려라 기아의 승리를 위하여 아, 지금 보니까 유니폼이며 뭐 나름 굿즈 같은 거에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굿즈 사는 팬의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이에요? 굿즈를 안 사고 경기장에 들어가면 살짝 옷을 벗고 들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느낌까지나? 네. 지역에서도 팬이 정말 많지만 기아가 정말 타 지역에서도 전국 발도 사랑받는 팀으로서 이 성적이 좋을수록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아주시거든요. 맞아요, 혹시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타 지역에서 오는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나 뭐 필수 코스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소개하고 싶으세요? 아, 무등산. 무등산 보리밥도 되게 유명하고 어디를 가든 광주에서는 다 같이. 다 평타 이상이에요. 네. 예. 이야, 아니 이렇게 연습 경기 보러 오는 것도 설레는데 코리아 시리즈 직접 직관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는지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티켓팅에 실패해가지고 내 자리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대비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티켓팅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그래도 성공은 하고 싶다. 곳곳에 걸린 유니폼과 야구 보기 좋게 마련된 스크린. 요즘 팬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식당인데요. 기아 타이거즈의 찐팬이 운영하는 곳이랍니다. 저도 티켓팅을 실패한 적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티켓팅 못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저녁 드시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와서 드시라고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긴 주 메뉴가 뭐예요? 주 메뉴는 바로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새우와 가리비인데요. 야구 경기를 보면서 먹는 제철 음식이라니. 아유, 또 이 맛있는 새우와 가리비가 맞아요. 익어가는 동안에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사장님, 아니 여기는 직관 못 가도 우리 사장님도 아쉬움은 없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직관 가려고요. 또 사장님 들어올 때 보니까 여기 김도영 선수가 홈런 치면 줄이 1+1 이벤트에 맞아요. 있던데. 네. 아니, 이거 좀 후회 좀 했겠는데요? 안 했으면 거짓말이고요. 했어요. 네. 이 1+1, 그러니까 홈런 이벤트 말고도 유니폼을 입고 오면 또 다른 이벤트도 있던데? 저희 유니폼 입고 오신 분들은 주리 한 병 서비스로 드리고 있어요. 야, 이 기아 타이거즈 팬에 의한, 기아 타이거즈 팬을 위한
진짜 그런 장소네, 완전히. 이 정도 이벤트를 여시는 분이라면 이 코리안 시리즈 V12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했다. 그러면 뭐 또 다른 계획 중인 이벤트 같은 거 없으세요? 경기 날에는 주류를 공짜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주류 서비스요. 아예? 네. 맛있는 음식과 즐기는 야구 경기, 게다가 통 큰 이벤트까지 즐거움이 배가 되겠죠? 기아는 승리하세요. 2등은 집에 가리비. 정신없이 먹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곽기서 늦은 건 아니겠지? 바쁘다 바빠. 그래도 가야 할 곳이 있지. 어휴, 팬의 하루는 바쁘다 바빠. 야, 늦어도 놓칠 수 없지. 늦었다면서 어디로 새냐고요? 광주에 왔으니 호박 인절미는 챙겨가야죠. 휴, 늦었지만 호박 인절미까지 제대로 손에 쥐었습니다. 코리안 시리즈를 대비해서 저 박지서 아주 촘촘하게 덕질 로드 짜봤는데 어떠셨어요? 아주 알차지 않나요? 압도하라 타이거즈, 열광하라 타이거. 저 박지서 팬심을 다해 이 코리아 시리즈 V12 응원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오, 좋다. 7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코리안 시리즈. 야구도 광주도 화끈하게 즐기고 가세요. 네, 이렇게 야구에 진심인 분들을 보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직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를 만난 건 1993년 이후 31년 만이라고 합니다. 승리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는데 모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지역 어느 곳에서 어떤 행사와 어떤 축제가 펼쳐지는지 모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내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는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이 개최됐는데요. 채용 설명, 취업 컨설팅은 물론 여러 이벤트와 경품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장년 및 시니어 구직자는 오전에, 청년 구직자는 오후에 진행하니까요. 방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6일과 27일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에서는 전국 돌문화축제 돌돌잔치를 진행합니다. 안전목 꾸미기와 소원탑 돌멩이 같은 체험 프로그램 즐길 수 있고요. 체험형 미디어 아트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네요. 전주 페스타의 마지막 축제죠. 전주 막걸리 축제가 25일부터 26일까지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막걸리 시음, 막걸리 안주, 과일 막걸리 등 막걸리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날에는 전주 페스타 클로징 축제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정읍에서는 26일부터 27일 제35회 정읍사 문화제를 진행하는데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그리움을 담은 정읍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입니다. 행사에서는 정읍사 여인제례, 부도 여인상 시상 같은 정읍사를 주제로 한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요. 옥상에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즐거움도 받고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우리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반개 수록을 쓴 유형원도 만나보고요. 가을꽃이 만발한 곳, 지역 행사 소식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내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서 전북을 알리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